안녕하세요. 오늘 64페이지 등록할 차례죠.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제목만 보면 1조 목적을 공부했습니다.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조 용어의 정의 6개가 있었는데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이렇게 용어 정의가 있는데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했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은 토지가 있었는데 모든 토지가 아니라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하고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시수수료 반환을 보면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반환해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반환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64페이지 등록 등인데 먼저 1절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 절차. 자, 그러면 등록 절차를 등록 절차 먼저 보고 다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개업 절차죠.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서 4번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 등록,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개업을 하려면 먼저 무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변호사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자격 취득해야 된다.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죠.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무소 확보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 그래서 제가 실제 등록을 해보니까 원래 사무소 확보했는지 나와서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안 하고 간판 사진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간판에 이제 그 대표자 이름 적혀져 있는 거, 그 사무소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법에는 물론 없습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를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제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준다. 7일 이내인데 우리 프린터 뭐 7일 다 정리해놨습니다만은 7일이 많이 나오죠. 7일, 10일, 3년, 5년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7일이 걸리는 이유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하고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사항 등이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통지를 하기 때문에 7일 이내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4일 정도 또는 5일 정도 이 정도 되니까 다 등록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문서로 옵니다. 문서로. 우편으로 등록 통지서가 옵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통지받으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안 하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도 안 하고 업무 개시를 안 하면은 무단으로 3월 초과해서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인장 등록,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에 보면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휴대폰으로 다운받았죠. 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래서 법조문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에 보면 등록증 서식이 있어요. 그 등록증에 보면은 등록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에는 시행규칙까지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거나 보정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등록의 개략적인 절차를 먼저 봤고요. 다시 그러면 교과서를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의, 우리 시험에는 의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상의 문제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조문에 있는 것들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양가로 2번 성격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명령적 행정행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2번 기속성의 반대말은 자유재량행위입니다. 즉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바뀌었는데 허가제였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속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1999년 4월 25일 날 제10회 시험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니까 허가 언제 내줍니까? 물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재량권이 있었어요. 허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지금은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된다고요. 등록 요건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 개업될지 허가 등록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사무소 얻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등록됩니다.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별성.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상 만약에 공동사무소의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사무소 이전 신고도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이전 신고도 따로따로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공동사무소라 하더라도. 동그라미 4번 일신 전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신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그래서 상속이나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격증은 다 일신전속적입니다. 6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일신전속성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운전면허라 하더라도 운전하는 사람 사망하면, 운전자가 사망하면 면허 취소 없어도 면허 효력은 상실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등록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식이 대신해서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 재산권은 상속이 되죠. 일신전속적인 것은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다가 몸이 죽으면 등록 효력도 같이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단속규정 동그라미 5번 또는 적법요건,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이다. 따라서 무등록업자가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효력은 있고 단지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뒤에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죠. 효력이 없죠.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만약에 농지법에서 공법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못 받으면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은 있다 없다. 농지법에서 농지법 묻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묻고 있는 게 아니고 허가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받아도 그것도 계약 효력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법에 판례 나올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공법에서 판례는 거의 없죠. 그 외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불과하다. 등기만 못하는 거지 매매계약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그래서 우리 무등록업자가 소개시켜도 매매계약 효력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66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한 자는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예, 무등록업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근데 우연히 한두 번 중개하고 돈 받는 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판례들도 그 사건 번호 2008-75119 이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은 거 가지고 법조문, 판례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판결문을 전부 다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지면 민법 공부할 때도 판례에 보면 적극, 소극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에. 뭐 예를 들면 단 한 번 중개행위를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렇게 해놓고 가로하고 소극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적극 이 말은 해당된다, 인용한다 이 뜻이죠.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제목에 소극, 적극 이렇게 돼 있다고. 판결문에 판시사항에 보면. 자, 등록 절차입니다. 67페이지.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방가로 1번 의의는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모든 의의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2번, 방가로 2번 등록 신청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공인중개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와 법인, 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사실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회사잖아요.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외국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인,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다만 시험에는 특수법인의 경우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특수법인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유권 해석입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되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 대면 사람을 보고 중개를 하든 기업으로 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시험에 동그라미 5번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6번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호가 아니고 2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조문 가서 찾아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아보면 되고요. 2항인지 2호인지 이게 시험에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2항이고요. 2항의 개업공 2항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중개인, 줄여서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중개인은 한번 폐업을 하면 절대로 영원히 다시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나더라도 다시는 절대로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옵니까? X입니까? 그 지문은? 중개인이 한번 폐업을 하면 영원히 자격증을 취득해도 다시는 중개인이 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중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중개인은 될 수 없다고요. 어떠한 경우도.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고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국공개사는 될 수 있지만 중개인은 절대로 다시는 중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은 기득권만을 인정한 것이고 새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89년 12월 30일 이후에 중개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기득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동그라미 7번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등록 신청 전에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먼저 사무소 다 확보해야 됩니다. 방가로 3번 등록 신청하려면 수수료 내야 된다. 수수료 내야 된다는 말은 암기사항 52번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2번 동그라미 3번에 있죠.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야 되는 거 총 19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52번에 3번에 보면 당의 지자체 조례, 즉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가 뭐냐면 변호사도 자격증 따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68페이지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가로 안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그러면 구가 설치되어 있는 특별시, 광역시 그 외에도 뭐 수원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포항시 등이 있죠. 이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120만 명이 넘습니다. 고양시도 100만 명이 넘는데요. 울산보다 오히려 많죠, 인구가. 이런 시의 시장들은 등록관청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등록관청입니까? 구청장이죠. 일산 동구청장, 수원시 영통구청장 이런 분들이 등록관청입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고관청 또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관청 이런 말 있죠? 소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모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도시계획 위반 결정을 할 때는 시장 군수라는 말이 나와요. 공법에서는. 그 시장 군수라는 말이 나오면 구청장은 도시계획 위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구청은 구별로 도로가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 서울에서 강남구에서 강북구로 가는데 강남구에는 도로가 뭐 8차선이다가 강북구 가면 바로 6차선으로 바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은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두 구청장이 해당 관청이라고요. 등록관청 구가 있으면 시장이 아니고요. 구도 있고 시도 있으면.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자치구 무슨 뭐 비자치구 적어놨는데요.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치구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구에 있는 것을 비자치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거기 참고해가지고 등록관청이 누가 될 수 있는가 적어놨죠. 구청장입니다. 구 있으면. 없으면 시장, 군수 되겠죠.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만약에 집은, 아파트는 원주시에 있고 여주시입니까? 군입니까? 시죠? 여주시? 여주시에서 사무소 차리려면 등록관청은 어디에요? 사무소, 중개사무소는 여주에 있고 여주시에 있고 집은 원주시에 있다면 등록관청은 여주시 사무소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게 두 가지예요.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책에는 공인중개사일 것 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예요. 시행령 13조 여러분들이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꼭 다운받아 봐야 되는데 시행령 13조에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이 두 개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두 가지니까 오지선다형을 내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건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그 뒤에 보면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법인의 등록 기준은 중요하다. 별표. 우리 프린트에도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만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69페이지 동그라미 2번하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다음에 3번이 3번 2번 3번 69페이지에 2번 3번 있죠? 이 두 개만 우리 책에 보니까 2번 3번만 글씨체를 진하게 해놨죠. 1번하고 4번은 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은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거기에 방가로 2번 법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거 별표 3개 하시고요. 27, 28에 연속 출제됐습니다. 우리 프린트에는
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에는 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에는 3번에 있다.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 5개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이나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면 X입니다.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출제되는데 X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중개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뒤에 가면 보정설정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무실 차리려고 배우자한테 2억 3억 준비하라고 했더라고. 3억. 돈 없으면 나 이렇게 불합격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더라고.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3억. 법인 차린데 자본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보정설정 2억. 하면 2억 5천이죠. 또 권리금하고 사무소 임대료하고 내려면 5천만 원.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사고 하려면 3억도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3억 없어도 됩니다. 예, 보정설정금액 2억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는 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돈 몇 푼 안 하니까 일단 합격하고 보시라고요.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상대평가 해달라고 개업공개사 현업에 있는 분들이 올린 게 지금 벌써 10,000명이 좋아요하고 댓글 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상대평가 하면 안 된다고 올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상대평가 될지도 몰라요. 올해 당장은 물론 뭐 되기 힘들겠지만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입법 청원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제14조에 규정된 법 제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만자가 들어가 있네요. 우리 시험에 뭐뭐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은 X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X로 출제를 했어요. 중개업 외에도 법 14조 6가지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삿짐센터 알선이라든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라든지 주택상가 관리대행 등을 할 수 있어요. 6가지. 그래서 법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암기사항 프린트 56페이지를 보시면 56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죠? 그게 3분의 1에 보면 있죠. 별표에 있잖아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지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 규정은 외국 대형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승배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 없이 변호사가 하다가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어요. 그러자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하고 중개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아마 공승배 변호사 자기가 직접 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게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미국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한 명은 더 있어야 돼요.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2명은 돼야 돼요. 임원이 총 2명이라면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만약에 임원이 총 3명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몇 명 이상이면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숫자 계산하는 거. 총 3명이다 임원이.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최소한 몇 명 이상 돼야 되냐고요? 1명, 2명. 답은? 1명 대표이사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2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2명의 3분의 1은 0.6666인데 사람 대가리를 0.6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럼 1명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총 3명이 임원이 있다면. 만약 총 임원이 10명이라면 1명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9명 중에 3분의 1, 3명 하면 4명이면 되죠? 이거 계산하는 거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총 6명 임원이 있다.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 돼야 되는가? 2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이에요. 이거 생각 잘못 생각하면 2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대표자 포함해서 6명이니까 대표자 하나 빼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이니까 총 3명 이상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 계산하는 게 수학적 기초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거 계산하려면. 예, 이런 거 출제됐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학계론만 계산하는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 몇 명이야 되는가 이런 거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입니다. 모든 임원 또는 사원, 전원. 굳이 전원이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자꾸 여러 번 질의를 했더니만 전원이라는 말 넣었어요. 안 넣어도 누구는 제외한다는 말 없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거 맞아요.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는데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원은 주식회사에서는 임원이고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임원 밑에 근무하는 우리 보통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니까 임원하고 아무 말 안 해도 당연히 사원입니다. 사원. 한명합자회사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 또는 사원이 같은 말이라고요.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니까 책임을 무한대로 지는 사원이니까 임원하고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모든 사무소 똑같습니다. 분사무소든 주된 사무소든 이전 전의 사무소든 이전 후의 사무소든 모두 똑같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에는 안 됩니다.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미등기 건물 등기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무허가는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사실상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축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 3조 5의 별표에 의하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의 중개사무소나 금융업소 이런 게 1종 건생입니다. 지금. 그래서 1종 건생 또는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판매시설이라고 하죠. 슈퍼마켓 이런 것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만 조금 전에 말한 이런 데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요건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유권 해석을 의뢰받으니까 건축법상 용도와 상관없이 건축물 대장에만 있으면 다 중개사무소 가능합니까? 물으니까 안 된다. 건축법도 지켜야 되므로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 5가지가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서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7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6번까지 있는데 6번까지 시행령 13조에는 제가 지금 동그라미 4번 이게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 아니네.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예, 결격 사유가 물론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격 사유는 조금 있다가 법 10조에서 따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행령 13조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을 다운받아서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그래서 왼쪽이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인데 우리 책처럼 이렇게 4개일 것 같으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사지선다행, 오지선다행에. 그런데 실제로는 2개라고 했어요. 2번, 3번 2개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 기준도 5개라고 했습니다. 결격 사유 4번은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은 아니다. 물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양가로 4번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인데 며칠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고 했어요? 예, 7일 이내에 서면 통지입니다. 7일 이내에. 7일 이내인 이유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그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 2가지밖에 없다.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어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의 종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요. 등록 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 법인 2개밖에 없어요. 등록 신청하는 거는. 중개인은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중개인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어요. 그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개라고요. 중개인도 포함되고요. 등록 신청서에는 중개인은 적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까지 내용이 뭐냐면 시험에 출제됐는데 등록 신청을 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까지 다 차려놓고 이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등록 처분 있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했습니다. 간판까지 다 달아놨어요. 현실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시험에 출제를 했다고요. 무등록 중개업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자격증도 땄고 실무교육도 받았고 사무소도 확보해놓고 등록 신청까지 해놓고 신청하고 돌아와서 바로 중개업을 했어요. 한 건.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무등록이다. 등록은 뭐라고 했어요? 등록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라고 돼 있고요. 등록을 했다는 말은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게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 처분을 했을 때 이때 개업공개사가 되는 거예요.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 그러나 등록 처분이 있고 나서 엄밀히 보면 통지 안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 처분만 있으면 무등록은 아닙니다. 근데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민원인이 등록 신청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통지서를 받아야 알 수 있겠죠? 그 시험에는 통지서 받은 경우를 출제했어요. 서면 등록 통지서를 받고 나서 보정 설정도 안 하고 등록증 교부도 안 받고 인장 등록도 안 하고 곧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등록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통지서에 보면 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요. 등록이 이미 됐다는 이야기예요. 무등록은 아니에요. 단지 등록증 교부받아서 개시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등록증 교부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75페이지 거기 숫자 참고에 보면 7일, 10일 이런 거 날짜는 크게 7일, 10일 이런 거 있다고 했는데요. 예, 7일, 10일 숫자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그 밑에 75페이지 기출문제 보면 틀린 것인데 1번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을 것.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암기사항 프린트 53번. 암기사항 프린트 53번. 거기에 중개실무교육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 시 교육 이수 불필요. 이 말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란 말이에요.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폐업하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소속공개사로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분사무소 책임자 되려면 교육받을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실무교육 유효기간 1년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합격하자마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도 실무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서울 동국대 같은 데서 얼마 전에도 실무교육을 했는데 보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실무교육 받는 분들이 전부 벌써 12월 달에 다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요즘은 거의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 받아놓고 1년 안에 개업 못 해가지고 또 받아요. 60% 이상이 교육 2번 받는다고 개업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교육부터 굳이 받아놓을 필요 없어요. 엄청나게 막 경쟁이 치열해요. 벌써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벌써 예비적으로 신청을 다 했더라고요. 어쨌든 실무교육 유효기간 1년이라고요.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 2년이 아니고 문제 1번에 1년입니다. 1년 28회 출제됐어요. 제 이 프린트가 작년에도 내드리는데 거의 뭐 80% 이것만 다 암기해도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프린트 2장밖에 안 되잖아요. 1년 내에 암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다 하라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76페이지 등록 신청서 거기 종별 보니까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77페이지 등록증에는 종별이 3개죠?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 2호가 아니고 2항이라 했죠? 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개사. 이렇게 등록증에는 3개, 등록신청서에는 2개다 종별이.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 이거 공인중개사법은 100점 못 받도록 출제해요. 이 서식까지 꼼꼼하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7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진은 모두 작년 6월 달부터 반명한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으로. 자, 거기에 77페이지 등록증에 보니까 밑에 등록인장, 오른쪽에 변경인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많은 책이 뭐 특히 뭐 이런 책을 말하면 명예훼손일지 모르는데 방문각 책 같은 거 보면은 인장 등록을 이때 한다고 적어놨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장 등록은 이때 못한다고요. 등록증 받고 나서 못한다고. 왜냐하면 등록증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증,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록증 받기 전 인장 등록해야 되지. 업무개시 전이라고. 법에는 물론 업무개시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업무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업무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에 해도 된다. 이건 틀렸다고요. 등록증 받기 전 업무개시 전이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도장을. 제가 여러 출판, 제가 6일 동안 강의를 다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는데 보면 이 시중에 있는 책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 틀렸어요. 이게 저는 8번 이상 망해가지고 8번 개업해봤어요. 근데 개업 안 한 분들이 이제 책을 쓴 경우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에는 업무개시 전이라고 돼 있으니까 업무개시 전이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받기 전 업무개시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망한 게 그렇게 좋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거의 망해요. 80점 이상 받으면 80% 이상 망해요. 65점 밑으로 받으면 95% 이상 성공합니다. 현업에 보면. 그래서 이때까지 수석 합격자 올 100%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합격자 발표를 안 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게 많다고요. 발표해보니까 학원에서 전부 다 자기 학원 다 수석이라고 하고 또 수석 합격자가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100%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요즘은 이제 수석이라는 말 자체를 발표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78페이지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